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 주입니다.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도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오늘 명쾌한 주에서는 양당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은 제주의 미래를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여야 선대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먼저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 총괄 선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허향진 국민의힘 도민 선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양당 후보의 핵심 제주 공약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관심사 아무래도 제2공항이죠. 도내에서 여론 대립이 여전한 상황이라 차기 대통령의 공약이 도민 사회의 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는데요. 먼저 제2공항에 대한 대선 후보자들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공항은 주민들 간 논쟁도 매우 격화되고 있고 또 타당성과 또 정부의 방침도 매우 구체마다 또 입장이 달라서 쉽게 어느 방향으로 제가 단언하기 어려워서 그리고 지역 현안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게 존중돼야 된다라는 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공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민들께서 좀 결정을 해주시면,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면 중앙정부에서 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양보하는 쪽에다가는 지원을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제주에 그 추가 공항을 신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양당 후보들의 입장 들어보셨습니다. 후보들의 입장이 약간 엇갈리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는 제2공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유보적인 입장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제2공항의 조속한 착공을 공약으로 발표했는데 각 당의 입장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제2공항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재명 후보가 유보다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좀 지나친 거고요. 예. 이재명 후보의 입장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추진은 하되 예. 신중과 신속 중에서 신중하게 쪽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네, 신중하게 하자. 그 신중의 뜻은 뭐냐? 반대가 절반 정도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으니 왜 반대하는지, 왜 도민들이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듣고 그 염려를, 왜 반대하는 사유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키고 추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현재 이 사업은 국토부가 환경부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좀 더 보완하세요 해서 국토부가 보완하겠습니다 하고 보완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고, 한두 달 내에 이제 이게 국토부에 보완한 내용이 나오면 또다시 환경부와 협의를 해야 되겠죠. 이게 정상적인 행정의 절차입니다. 대통령이 누구냐 관계없이 해야 되는 그 지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네. 그리고 인수위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지방선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매듭을 지어보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을 추진하는 부분에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신가요? 왜냐하면 공항 인프라를 확충해야 된다는 게 도민 전체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할까, 그동안 뭐 기존 공항의 확장을 하자, 무슨 정석 비행장을 쓰자 하다가 제2공항을 하자로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토부의 의견을 보면 그런 대안 보고에 있어서 국토부도 또 하겠지만 국토부의 의견은 현실적으로 기존 공항을 확장하거나 정석 비행장을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 안전적으로. 그래서 제2공항을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환경부가 제시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국토부가 내놓겠죠. 그리고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그 민주당에서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서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제2공항을 제일 중요 공약으로 이미 걸었었고, 그걸 쭉 추진해 오다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에 대한 애매한 입장은 참 좀 답답한데요. 우리 윤석열 후보는 제2공항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뭐 아주 지속되고 있는 하나의 주장이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진행되는 사업이고 또 공항의 수용 능력이 이미 한계에 부딪혀서 포화 상태라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이게 공항 안전의 문제, 또
현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또다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2공항은 지금 계획된 대로 추진된다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네. 지금 그 국민의힘은 제2공항 추진을 공약화하신 거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제2공항을 추진한다는 입장은 같으신 거예요? 아니, 그 공항은 지금 우리 화양진 위원장님은 공약을 했는데 우리는 공약을 안 한 게 예. 이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라니까요. 공약을 이제 하겠어요 할 사업이 아니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 해야 되는 사업을 신중하고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공약이라고 하는 건 지금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도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해결하겠다는 미래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해오는 과정에 있는데 이게 왜 안 됐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해드리면 물론 당은 국민의힘당이 아닙니다만 원희룡 지사 때 이것을 범 국민의힘 진영에서 책임을 지고 해왔던 거고 사실은 추진에 상당한 책임이 국민의힘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도정이 이 부분에 대해 이게 말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도민의 공론화도 저는 충분히 됐다고 보고 무엇이 문제인 건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예를 들면 도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는 너무 많이 들어온다. 지금 한 1,500만도 많이 보이는데 공항 하나 더 지어서 3,000만 명 할 거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럼 총량을 좀 규제하자. 관광객 수를. 너무 좀 붐비고 오버투어리즘 형태로 해서 제주에게 실익이 없는 관광은 좀 자제하자는 여론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환경이 너무 이게 부하가 걸려서 오폐수 넘치고 쓰레기 넘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걱정이 저는 도민사회 하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우려를 불식시키고 그렇게 하면 저는 이것이 그 추진의 틀에 오는데 다만 기술적으로 환경부가 제시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답을 내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답을 보고 이재명 후보가 국토부와 환경부의 가치, 제주도의 가치가 현재 충돌하는 지점이 있으니 그거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을 만들고 결정을 조속하게 하겠다. 제주도민이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 비용을 많이 지금 안타깝고 좀 속상하고 이러잖아요. 잘 알고 있으니 그걸 조속히 해결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은 우리 원희룡 지사께서는 이미 그 제2공항 추진을 지금 계획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고 그리고 오버 투어리즘, 과잉 관광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공항이 만들어진다고 관광객이 1,500만에서 곱하기 2에서 3,000만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과포화 상태, 공항의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항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많이 들어야 뭐 한 500만 명, 2천만 명까지는 우리가 수용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관광의 패턴을 양적 팽창보다는 앞으로 고품질 관광으로 이제 전환시켜 나가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고품질 관광이 되면 관광객들이 이렇게 제주도 전역을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는 관광이 아니라 한 곳에 또는 두 군데 이렇게 머물면서 레저 관광, 그러니까 힐링 관광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패턴을 바꿔 나가면 환경 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나가서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도정의 그 당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는 마치 제2공항을 하면 기존 공항을 버리는 것처럼 비춰진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제주 이 공항을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2공항을 보완적으로 어떻게 쓸 거냐. 예를 들면 24시간 전용 공항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2공항은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 24시간 전용이라는 뜻은 사실은 국제선 전용 공항을 의미합니다. 국내선이 무슨 새벽에 들어올 일은 별로 없으니 밤중에 들어올 일 없으니 그러면 성산공항은 국제선 전용으로 하고 기존 제주공항은 국내선 전용으로 해서 잘 보완적 관계로 가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상당한 갈등이 축소될 여지가 있었는데 그냥 저기도 국내선도 쓰고 국제선도 쓰고 막 또 에어시티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지금 있는 공항은 막 작아지고 저기가 굉장히 커지나 보다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혼선이 있었던 부분을 네, 거기에 동의하고요. 시인하고 말끔히 정리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건 뭐 동의하고 아마 제2공항인 경우에는 뭐
국제선 전용이라기보다는 국제선 중심, 또 물류 중심, 그리고 국내 제주공항의 혼잡도를 좀 낮춰주는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면서 거기에 이제 공항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을 우리가 수립을 하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동부 지역의 균형 발전에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어떤 개념 정립을 또 새롭게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 두 분 뭐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저희 궁금한 거 한 가지씩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제2공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부분 중에 보면 신중하게 결정하신다는 표현이 있었고요. 도민 의견을 듣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제2공항을 추진한다는 정부 계획에는 변함이 없어서 별도로 공약화한다고는 하지는 않았다고 하셨지만 이 의견을 그렇다면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도민 의견을 과거 한 차례 여론조사도 했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과연 수렴을 해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는 건지 뭐 주민 투표를 할 것인지 별도의 또 여론조사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는 도민들이 많습니다만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이럴 겁니다. 우리가 그 총리실 밑에 갈등관리 기구를 우리가 둬서 이런 국책 사업에 대해서 제주공항을 우선적으로 해서 갈등 관리를 좀 하자. 그리고 그 법안을 이미 사실은 제출도 있는 상태인데 그런 모델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는 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고도 드렸고 그러면 이게 국토부와 환경부라고 하는 부처가 충돌하고 제주도라고 하는 지방정부가 있기 때문에 새 기구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건 총리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기구를 두고 도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생각인데 제가 이 부분은 그건 또 너무 늦다. 네. 그렇게 가면 지방선거도 끝나고 또 제주도민이 지금 우리들이 보기에는 너무 오랜 세월을 끌어와서 네. 그게 더 이게 힘드니 조속하게 이미 공론화 작업은 충분히 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전에 그렇게 모범적이긴 하겠지만 신중하지만 좀 결정을 좀 서두르자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 측에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제2공항을 뭐 조속히 착공한다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도민 그 여론조사 여러 차례 결과 나온 거에서도 오차 범위 안에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 여론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리고 현재 그 반대하는 그 움직임도 뭐 아시겠지만 만약에 조속히 착공할 경우에 과거에 뭐 해군기지 이런 사례를 봤을 때도 상당한 어떤 뭐 저항, 도민 갈등 이런 부분들도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풀어 나가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것은 뭐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2공항은 너무 오랫동안 지금 늦게 아주 서서히 진척이 돼서 피로감에 지금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공항의 안전 문제가 또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갈등 문제는 반드시 발생할 겁니다. 발생하고 있고 물론 오차범위 내에 찬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성이 다수 높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를 수용하는 현지 지역 주민은 찬성이 배가 이상이 많습니다. 네. 그런 점도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대하는 의견 또 도민들 전체의 그 공항에 대한 방향, 원하는 방향 이것들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을 통해서 그때마다 해결 방안들을 마련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해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